이 시간에는 광대역 통합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다섯 번째 광대역 통합망. 여러분들 교재를 참조하시고요. 같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대역 통합망이라고 하는 것은 BCN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스몰자로 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쓰는데 B는 이제 브로드밴드, 그다음에 컨버전스, 그다음에 네트워크. 그래서 우리가 광대역 통합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또는 우리가 AI 또 IoT 이런 기술에 대해서 광대역 통합망이 어떤 기본이 되지 않으면 대중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대역 통합망이라고 하는 것은 통신,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합한 광대역 멀티 서비스를 안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품질, 그러니까 제공할 수 있는 품질 보장형 통합 네트워크다. 좀 말이 좀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통신, 방송, 인터넷을 인터넷을 이것을 통합한 멀티 서비스. 멀티 서비스죠. 그죠? 이런 멀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뭐예요? 네트워크죠. 그 공급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BCN을 통해 새로 네트워크를 요거는 별도의 새로운 네트워크가 필요가 없습니다. 별도의 네트워크를 깔 필요가 없고요. 그냥 별도 네트워크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BCN, 다시 말하면 브로드밴드 컨버전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BCN을 통해서 별도의 네트워크를 설치하지 않고 깐다 그러죠. 그 네트워크를 깐다 그러는데 기존 광동축 혼합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냥 말로만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 말로 HFC라고 하는 광동축 혼합망이에요. 광동축 혼합망. 광동축 혼합망이나 초고속 광동축 혼합망이나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요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교환장치나 전송장치 이런 것들에 대한 교환장치, 방송 인터넷 교환장치나 단말 장치를 업그레이드해서 가입자들이 100Mbps입니다. 100Mbps의 속도를 인터넷과 통신 방송망을 융합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대역 통합망이라고 하는 것은 통신, 방송, 인터넷 이런 광대역 멀티 서비스를 100Mbps로 우리가 쉽게 어떻게 해요? 별도 네트워크에 설치를 하지 않고 어떤 혼합망, HFC 강도 혼합망을 통해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우리가 광대역 통합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IT 산업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국내 정보통신 IT 기술의 세계적 영향력 강화를 목표로 한
브로드밴드 IT 코리아 건설 계획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2003년도 이걸 이제 우리가 브로드밴드 IT 활성화 코리아 건설이라고 코리아 IT 코리아 건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2003년도부터 사실은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표를 이게 7월 달에 발표가 됐고요. 요것을 우리나라가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국내 정보통신 기술의 그 세계적 영향을 강화를 해서 브로드밴드 IT 코리아 건설. 그래서 2004년도부터 우리가 이제 2004년도부터 이게요. 2004년도부터 기술 로드맵에 따라서 광대역 통합망 구축 계획이 3단계로 발표가 됐습니다. BCN이라고 할게요. 브로드밴드 컨버전스 그다음에 네트워크예요. 이 광대역 통합망이다. 2004년도부터 3단계, 3차년 계획으로 발표가 돼서 그 부분대로 이제 진행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2004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1단계고요. 1단계가 2004년부터 2005년도 망 구조를 설계하고 기반 조성을 했습니다. 2005년도까지 망 구조 기본 단계를 이제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 2006년도에서 2007년도까지는 전달망을 본격 구축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조금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어떤 망 구조, 전달망을 본격 구축했고요. 전달망. 그래서 이제 2008년도에서 2010년도까지는 전국 규모의 망을 구축해서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2008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전국 구축망. 이게 2단계, 3단계에서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세계의 그 IT 강국으로 뻗쳐나갈 수 있는 브로드밴드 IT 코리아 건설을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15년도에 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농어촌 BCN 구축 사업을 진행을 했고 2015년도에요. 농어촌. 그러니까 농어촌에도 뭐가 들어가요? 예, 광대역 통합망이 들어가게 됐어요. 농어촌 자체에서 어디 미창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농어촌 BCN 광대역 통합망 구축을 진행했고요. 50가구 미만의 그 소규모 농어촌 마을에도 대단한 것이죠. 50가구 미만인데도 어떤 게요? 100Mbps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을 통해서 도시와 농촌 간 네트워크 격차 해소에 어떤 그 보편적 방송 통신 서비스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송 통신 서비스를 이 농어촌에도 제공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서 2017년도 요때까지 전국에 13,217개의 마을에 BCN을 구축합니다.
217개의 어떤 거예요? 마을, 농어촌의 마을에 광대역 통합망을 구축을 해서 현재는 어느 곳에 있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을 아주 빠르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그 농어촌 그 광대역 통합망, 즉 BCN에 대한 그 기본적인 3차전 계획을 발표하고 그대로 시행을 해서 지금은 지금 저희가 2020년도니까 이거보다 더 많은 마을에 50가구 미만 그 소규모 농어촌 마을에도 100Mbps를 쓴다는 것은 아주 상당한 그 센세이셔널한 그러한 일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을 쓰다가 해외로 나가서 인터넷을 쓰게 되면 해외는 아직까지 100Mbps 사용이 불가합니다. 아주 인터넷이 느리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도 13,217개 마을에서 지금은 이제 한 15,000개 이상이 됐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목표를 달성을 해서 지금 잘 인터넷 보급이 다시 말하면 도시와 농촌 간의 네트워크, 예전에는 뭐 네트워크가 없었죠, 그죠? 시골에서는 네트워크가 없었는데 지금 도시하고 농촌 간의 네트워크 격차를 해소했고, 또 우리가 보편적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디지털 방송에 대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송까지 갈 수 있었던 그 원천적인 것은 광대역 통합망이었다. 그래서 어떤 그 인터넷을 네트워크망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BCN을 구축해서 바로 100Mbps를 실현할 수 있었던 아주 정말 우리나라에는 아주 강점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6번째로는요, 우리가 이제 광대역 통합망은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6번째는 RFID, USN. RFID는 무엇인지 잠시 칠판 정리 다시 하겠습니다. 6번째, RFID, USN. 이렇게 이제 제 과제를 듣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라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전파 식별보다는 예전에 이걸 전파 식별이라고 했습니다. 전파 식별. 근데 한국 기술표준원에서 정의한 것은 뭐냐면 무선 인식으로 더 불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전파 식별보다 무선 인식. 요것을 얘기한다면 전에는 우리가 이제 한국 기술표준원에서 분류하기 전에 이거를 우리가 전파 식별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무선 인식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RFID라고 얘기하면 요 무선 인식이다, 이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선 인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이제 하는데 반도체 칩이 내장된 태그가 있습니다. 반도체 칩이 내장된 태그가 있어요. 태그. 반도체 칩이 내장된 태그, 또 라벨이 있고요. 라벨, 태그하고 라벨, 그 다음에 카드가 있죠. 세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태그, 라벨, 카드 등에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 주파수, 라디오 프리퀀시예요.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닿지 않더라도, 이렇게 스치지 않더라도 비접촉으로 읽어내는 어떤 시스템이에요? 읽어낸 인식 시스템.
무선 인식 시스템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간략하게 되는데 요거에는 이제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반도체 칩이 내장된 태그, 라벨, 카드 이 안에 어떤 정보들을 저장해 놓는 거죠. 그래서 RFID 태그는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하나는 RFID 하나는 FID 요거는 하나는 전원을 필요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원을 필요로 하는 능동형과 전원이 필요합니다. 이거. 전원이 필요. 그리고 능동형 전원이 필요한 능동형 액티브한 능동형이라고 해서 이걸 액티브하다. 액티브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기의 전자기장에 리더기 잘 안 되고 리더기의 전자기장에 의해서 작동되는 수동형이 있어요. 리더기의 전자기장 이건 수동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패시브형이다. 이렇게 두 가지 RFID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전원이 필요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리더기 자체의 전자기장으로 인식되는 그 수동형, 패시브형이 있는데요. 사실 그 RFID 기술은 누차 이런 우리가 지금 IT 기술 자체를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그 전부 다 어떤 뭐 방송이든 멀티미디어든 이런 그 GPS든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서 나왔냐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어떤 그 군대에서 전부 만들어져서 그게 이제 대중화가 되고 상용화가 돼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이 RFID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이 자기 나라의 전투기하고 적군의 전투기를 자동적으로 식별하기 위해서 RFID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나오는 태그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태그가 개발 당시에는 컸죠. 이 태그 안에 지금은 칩이라고 하는 이 작은 그 곳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지만 처음에 했었을 때는 뭐 이 태그 자체 내에 아주 정보를 넣기 위해서 상당히 큰 그 모양이 되게 컸었고 또 값이 비싸죠. 그래서 일반에 보급되지 못하고서 군사 부분에서만 사용되다가 그 레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 이제 그 국내 우리가 이제 상용화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이제 상용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RFID 그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그, 그다음에 안테나, 리더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태그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카드를 얘기하면 이제 카드죠, 그죠? 카드고 그다음에 단말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단말기. 그 단말기를 보내주는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그, 그다음에 안테나, 리더기. 요걸 이제 태그라고 얘기하면 요걸 단말기 리더기죠, 그죠? 리더기. 태그가 리더기에 의해서 안테나로 전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태그하고 안테나는 정보를 그 무선으로 그러니까 수메타에서 그러니까 수십 메타까지 보내는 거고요. 리더기는 이 신호를 받아서
상품 정보를 해독한 후에 어디로 보내줘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컴퓨터로 이제 보내주죠. 그래서 뭐 이런 뭐 과정이야 뭐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지만 어쨌든 RFID는 전파 식별로 불려졌지만 우리 한국 그 표준론에서 이것은 무선 인식이다. 그래서 인식을 시스템화한 거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뭐 예를 든다면 자동차에 여러분들 아파트에 들어갈 때 차단기가 열리고 닫히는 것들도 RFID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갔으면 입사하면 태그 같은 것이 있죠. 카드 태그가. 그래서 이 사람의 정보를 회사의 출입구에서 전부 읽을 수 있게. 그래서 그 출입을 통제하고 또 그 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그 인식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RFID 그 기술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RFID의 전망은 어떨까요? RFID 앞으로의 전망은 RFID는 높은 인식률 또는 비접촉형, 또 도달거리, 또 다른 통신망과의 연계, 통신 가능성들의 확장성을 인해서 어디에 제일 쓰냐면요. 이게 높은 인식률이 돼야 됩니다. RFID는. 무슨 얘기냐면 이 태그에 리더기를 달았을 때 이 리더기가 태그를 잘 읽어줘야 되는데 그 인식을 못할 경우에는 RFID로서의 그 효능을 다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인식률이 우선 전제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접촉형 인식 매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에 제일 중요한 거는 비접촉형이에요. 비접촉형 인식 매체라고 해요. 인식 매체.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하는 건 뭐예요? 이 안테나로 도달을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도달 거리가 또 문제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도달 거리.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다른 통신망과의 타통신망이죠. 그죠? 타통신망과의 호환성이죠. 연계, 그래서 이제 그 연계될 수 있는 통신 가능성 등의 이런 확장성으로 인해서 어디에 많이 쓰냐면요. 물류 유통. 용도라고 할까요? 물류 유통. 그리고요. 군사. 아직도 이런 RFID로 인해서 군사 관련, 군대 관련해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식품의 안전, 식품 안전. 뭐죠? 식품 안전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물건을 살 때 조그만 바코드 같은데 나 이제 그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유통 현재의 유통 단계라든지 이건 언제까지 보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스치지 않고 그 위에 RFID로 태그 형식으로 리더가 되면 그 식품에 대해서 어떻게 보관해야 되고 또 언제까지 유효기간이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기타 우리 비즈니스 관련 쪽에서도 RFID는 많이 쓰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스마트 RFID를 이용한
물류가 제일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현재 그 택배를 하는 택배 회사나 또 판매를 할 때 그 판매 박스 위에다가 태그를 붙여서 도매상한테 입고되면 그 재고 정보 시스템이 자동으로 우리한테 뜨게 되는 거예요. 판매를 생산자한테. 그 다음에 재고 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주문이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생산자는 그 생산량을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물품 태그를 부착을 해서 실시간에 대한 재고 파악, 그죠? 이런 비즈니스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물품을 제공하는 그 거래선 관리,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특별히 의류나 음식물에 RFID 태그가 부착이 되면 세탁기와 냉장고 등이 어떤 지능화된 기능을 아마 수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류의 옷감, 어떤 상태에 대한 정보를 판독해서 의류가 그 소재별로 가장 어떤 적절한 세탁 방식을 적용하게 돼서 세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물에 부착된 그 태그 정보 같은 경우 정보를 식별을 해서 냉장고의 적정 온도를 스스로 조절하는 그런 기능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제품 자체가 그 태그가 붙여져 있는 그곳에 스스로의 그 자율로 온도를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더 발전 진보돼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효율적인 환자 관리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자료 과제 그 PDF 과제에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드리면 뭐 필사하지 않겠습니다. RFID가 주변 환경이나 개체의 상태도 감지할 수 있는 그 센서로서 역할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시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태그로서의 리더가 읽혀지는 것만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주변 이 태그 자체에서 주변 환경의 개체의 상태도 감지할 수 있는 그 센서로서 역할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나오는 이제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다, IoT로 이제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센서로서의 역할이 가능해졌다. 그 다음에 모든 환자는 바코드, 여기 바코드나 손으로 적은 번호가 새겨져 있는 팔찌 대신에 RFID가 부착된 팔찌를 차고,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은 환자들이 그 팔찌를 차고 있거나 남자다 여자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하나의 그 사람의 정보를 태그를 부착된 팔찌를 착용한다면 의사나 간호사는 환자의 위치, 환자가 지금 어디 가 있는지, 상황, 또 현재 이 사람의 지병이 어떠한 상태고 또 지병에 대한 치유 상태에 대한 정보를 멀리서 원격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끔 환자를 치료하고 간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RFID는 이런 기능을 바탕으로 해서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또 치명적인 그 의료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거죠. 지금 환자가 예를 들어서요, 우스운 얘기일 수 있으나 왼쪽 다리를 수술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 다리를 수술했다든지, 오른쪽 팔을 수술해야 되는데 왼쪽 팔을 수술했다든지, 이러한 의료 사고들이 그런 환자에 대한 정보가 일목요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고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태그의 그 칩을 통해서 이 환자의 모든 곳을 집어넣으면 이 환자가 어떤 현재 상태인가를 의사나 간호사들에게 바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치명적인 의료 사고를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멀리서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약품 용기에 그 처방 정보를 넣은 RFID 태그를 부착해서
사용자들이 리더기가 포함된 단말기를 통해 음성으로 약품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RFID는 이 밖에 금융, 또 교통, 환경, 군사, 건설 등에서 폭넓게 어떤 새로운 가치와 효율성을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RFID 기술이 예전에는 단지 태그가 리더기를 통해서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주위의 환경도 어떤 환경인지를 센싱할 수 있는 그런 IoT 기술과 접목해서 멀리서도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아마 더 발전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US에는 뭐 여러분들 한번 그냥 특별히 한번 RFID와 연관이 있으니까 US에는 좀 깊은 내용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RFID 이것으로 여러분 공부를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거 지우고 출판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